건프로님, 네.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닌데요. 식재료는 갈수록 비싸지는데 손님들은 싫어하니까 또 마음대로 메뉴 가격을 올릴 수도 없잖아요. 그쵸. 요즘 같은 시기에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원가를 파괴하거나 메뉴 가격을 올려서 매출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가져가는 마진이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원가 파괴는 쉽지 않아요. 원가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겠어요? 물론 원가를 파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TV에도 나왔었던 청아 감자탕 같은 것들 보면 백종원 대표 때문에 좀 유명해졌죠. 감자탕을 막 이만큼씩 쌓아줍니다. 근데 그게 7,000원밖에 안 해요. 어떻게 원가를 파괴했을까? 본인이 건물주거든요. 아, 그래서 파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팔아도 남으니까. 근데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메뉴 가격을 올리는 건데 엄청 부담이죠. 둘 다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손님들이 싫어하지 않게 하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그걸 또 엄청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진짜 강심장이 아닐까 싶은데 가격을 계속 올려도 손님들이 계속 오고 계속 사 먹어.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5만원, 7만원, 10만원짜리 메뉴가 있었어요. 세트 메뉴가. 본인은 10만원짜리를 더 많이 팔고 싶은 거야. 그래서 7만원, 10만원, 15만원짜리 만드는 거야. 실제로 10만원짜리 엄청 많이 주문하는 거예요. 에? 이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분을 조금 따라만 해도 분명히 객단가, 테이블 단가를 확실히 올릴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이 바로 섭생정식의 오성진 대표님입니다. 처음에는 가성비 메뉴를 만드셔서 손님들이 잘 올 수 있게끔 문턱을 많이 낮춰놓는 게 중요합니다. 심리학 용어에서도 사실 문틈에 발 넣기라는 게 있거든요. 문틈에 발 넣어놓고 나면 조금 더 뭐 하기 쉬워요. 어장관리 하는 거죠. 얘하고 연락 안 끊고 가끔씩 연락해 주는 거야. 나 오늘 여기 술 한잔 하는데 넌 오늘 뭐 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PD님도 해보셨잖아요. 네. 약간 그런 거죠. 그렇게 약간 문틈을 낮춰놓으면 어쨌든 그렇게 문턱을 낮춰놓으면 손님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턱을 안 낮춰놓는 매장들도 있긴 해요. 예를 들자면 조선호텔의 홍영 같은 것들, 여기는 디너 코스가 45만 원입니다. 그리고 뭐 청담동에 있는 밍글스 같은 거, 여기도 디너 코스가 한 30만 원, 32만 원이에요. 문턱을 아예 낮춰놓지 않죠. 오히려 높여놔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셀링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가성비 메뉴도 있어야 되고 비싼 메뉴도 있어야 되고 중가 메뉴도 있어야 되고 이삭이라든지 메가커피라든지 프랭크버거라든지 또 백종원 대표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브랜드들 엄청 저렴한 것 같지만 비싼 메뉴도 있습니다. 메가커피도 아메리카노는 1,000원, 1,500원이지만 4,000원짜리 5,000원 메뉴 있어요. 디저트까지 합치면. 그런 식으로 점차 업셀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식당도 마찬가지 개념이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렸었는데 선능의 화봉족발이라는 브랜드를 한번 컨설팅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만든 메뉴 중에 랍스터 막국수라는 게 있습니다. 랍스터가 올라가고 딱새우도 한 대여섯 마리 올라가요. 그거를 9,800원에 팔거든요. 원가는 10,000원이 넘어요. 근데 그걸 9,800원에 파는 이유가 가성비 메뉴를 일부러 넣어 놓는 거죠. 요즘에는 인플루언서라든지 크리에이터들도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콘텐츠 되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가성비 메뉴로 어쨌든 고객을 먼저 유입을 한번 시켜 놓는 거예요. 섭생 정식에도 막 세트 메뉴 중에 막 18만원, 19만원짜리 있거든요. 그거 말고 저렴한 메뉴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업셀링을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안 되면은 원가를 파괴한다거나 가격을 올린다거나 테이블 단가, 객단가를 올리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즉 우리 매장에 오는 손님들을 완벽히 팬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말 완전 찐팬. 섭생정식이 정말 기막힌 포지셔닝을 했어요. 섭생정식에는 이런 글귀가 써져 있거든요. 설탕, 조미료 쓰지 않는 건강한 음식점. 그 주변에서는 절대 없는 포지셔닝이에요. 섭생정식에 가족 방문이 많고 부모님 모시고 오는데 돈 쓰는 거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비싼 걸 막 먹어요. 원재료도 다 국산을 쓰고 설탕도 안 쓰고 화학조미료도 절대 안 쓰고 버터랑 마가린 이런 거 아예 그냥 다 제껴 놓습니다. 일본 수산물도 일체 안 써요. 그래서 실제로 꼬막 같은 거, 빈 껍질 같은 거 나오잖아요. 국내산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거 매장 앞에 이렇게 일부러 놔둡니다. 이렇게. 그래서 손님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와, 국내산 맞네. 스스로 그렇게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소문도 내고. 먹으면서도 맛있게 먹겠죠. 그리고 보면은 매장 안에 뭐 아기 식기 살균기라든지 웰컴 주스라든지 일반 식당에서는 하지 않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항상 메뉴 주문 받을 때 설명 다 해줍니다. 엄청 친절해요. 사실 이런 것들이 뭐 원가를 파괴하거나 객단가를 올리거나 테이블 단가 올리고 메뉴 가격 올리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가성비 메뉴로 진입장벽을 낮추고 고객을 팬으로 만들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가 저는 섭생정식의 약간 치트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건에서 강의하실 때도 이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예 파트로 빼셨거든요. 메뉴판의 구성이에요. 시그니처 메뉴는 손님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만드는 겁니다. 메뉴판의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객단가, 테이블 단가가 완벽히 달라지거든요. 저랑 인터뷰하실 때도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10분, 15분 정도 말씀하신 건데, 강의 때는 이거를 엄청 디테일하게 설명을 다 해주시거든요. 잠깐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섭생정식이 운영된 지가 이제 1년 조금 넘으셨을 거예요. 근데 메뉴판을 몇 번이나 바꿨는지 아세요? 3번? 8번 바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바꾸신 거예요. 대략적으로. 머릿속에서는 매일 메뉴판만 바꾸고 계세요. 비싼 메뉴도 계속 출시하면서 고가의 메뉴도 출시하고 가성비 메뉴도 출시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많이 팔리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가, 중가, 고가 있으면 이 고가를 다시 또 중가로 만들고, 또 고가가 생겼죠? 또 고가를 또 중가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가격 업그레이드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테이블 단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예전에 꼬막 식당 하실 때 해물탕을 39,000원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비빔밥을 뭐 만원에서 12,000원 받고, 지금은 39,000원 받던 해물탕을 69,000원 받고 계시고요. 비빔밥도 만원, 12,000원 받던 거를 12,900원, 16,900원까지 끌어올리셨어요. 최고가 149,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물론 원물이 오르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것도 있는데, 이 돈을 주고도 아깝지 않는 매장을 만드신 게 키포인트예요. 거의 치트키죠. 그리고 항상 오성진 대표님은 카테고리마다 메뉴를 3가지씩, 저가, 중가, 고가. 그래서 고가를 다시 또 내리고, 또 고가 새로 만들고, 또 고가를 다시 내리고, 이러면서 섭생정식이라는 브랜드의 찐팬이 많다 보니까 계속 가격을 올려도 그 브랜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막 그 배달했었던 사례들을 보여주셨는데, 배달에서 실수하면 별 1개씩 주잖아요. 다 별은 5개야.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뭐 별점이 낮은 것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섭생정식의 오프라인 매장을 경험하고 나서 배달을 시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찐팬들이죠. 그래서 매장에 실수를 좀 하더라도 눈 감고 그냥 봐주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그 매장 가서 10만원, 20만원 쓸 용의가 있어 라는 사람들로만 꾸려진 거죠, 찐팬이. 메뉴판을 한 번 바꾸기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년에 8번을 바꿨으니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그 메뉴판을 계속 바꾸시겠어요. 진짜 그거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전략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게 제품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부분인 것도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성진 대표님 보면은 메뉴에 항상 가치를 많이 더하시는데 비주얼도 장난 아니고요. 실제로 그 주변에서 섭생정식만큼 하는 매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손님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완벽한 USP를 가지고 계신 거죠. 대체 불가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오성진 대표님 같은 경우가 매달 7천만 원씩 적자 보시다가 파산까지 하셨었거든요. 그러다가 섭생정식으로 일어나신 거라서, 원래 같았으면은 뭐 1, 2만 원 받아야 되는 메뉴들을 어떻게 해서 가치를 더하고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해서 4만 원, 5만 원을 받다 보니까 이게 물가가 올라도 계속 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뉴판을 바꿔도 손님들한테 미안하지 않고 오히려 손님들이 더 좋아하는 거야. 이런 식당을 운영해야지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메뉴 가격 막 500원 올리고 1,000원 올리고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오성진 대표님의 노하우를 좀 많이 배우셔서 매장에 적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오성진 대표님 강의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좀 꼽자면, 어떻게 브랜드를 만들고 어떻게 가격을 올리면 손님들이 가격 올리는 것도 알면서 더 좋아하게 만들까? 저는 이게 가장 키포인트였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가격을 올릴 때 항상 고민하고 손님들이 다시 찾지 않을까 엄청 고심을 하거든요. 근데 오성진 대표님은 그 반대예요. 오히려 더 올려서 더 많은 가치를 주자. 그리고 서로 윈윈 해보자. 저는 이게 섭생정식이 월 1억 매출을 올리고 또 많은 손님들이 좋아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오성진 대표님은 실전도 강하시지만 이론도 굉장히 빠삭하셔서 이 강의에서 풀어주신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논리가 맞아요. 저는 그런 게 좀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지금 가격 때문에 좀 고민이시거나 아니면은 마진율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성진 대표님의 좀 노하우를 많이 배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전국에서 1등 하는 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동네에서 1등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다 보면은 매출도 올라가고 마진도 많이 취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동네에서 1등을 하려면은 완벽한 포지셔닝이 필요해요. 남들하고는 차별된, 남들은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를 좀 꼭 좀 만드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외식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곰포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